조국 서울대 교수에 대하여 서울대가 뒤늦은 파면을 했죠. 이와 관련하여 서울대의 뒤늦은 징계가 갖는 의미, 그리고 조국 전 교수가 2024년 총선에 나온다는 전망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검찰은 왜 조민 기소에 대하여 미적대고 있는지, 선관위의 부정채용,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의 버티기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민주당의 미래는 있는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란 도대체 무엇이며 왜 폐지되어야 할 대표적 특권이라 하는가에 대하여 들어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국 교수 파면 결정이 났잖아요. 근데 이게 네.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걸까요? 아마 대한민국의 어떤 공직자나 뭐 또 각 학교, 공립학교나 사립학교 교직원, 교수 중에서 뭐 이렇게 비위를 저지르고 장기간 동안 징계 처분 안 받고 간 건 아마 전부 후무할 겁니다. 사실 저도 좀 묻고 싶습니다. 이게 조국이 아닌 일반 교수여도 이랬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인사 관련한 그 처장 그 보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다 공무원들이나 뭐 이런 교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기소만 되면 바로 직위 해제되고 또 바로 징계 절차가 이제 개시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아마 서울대에서도 과거에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했던 것으로 이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서울대의 지금 처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건데. 네. 이게 뭐 자기들은 사실관계를 보고 뭐 신중하게 판단한다고 그랬다고 하지만 그게 변명의 여지가 될 수가 없고. 네. 설령 사실관계를 본다 하더라도 이미 정경심 그 재판 선고가 2020년 12월 23일 날 났거든요. 네. 네, 그때 이제 한 몇백 페이지 달하는 그 판결문에 보면 네. 조국 개인의 범행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사실관계가 다 정리가 돼 있었어요. 네. 그게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그것도 이제 사실관계 다 확정이 됐죠. 그러면 최소한 지금부터 뭐 한 3년 전쯤에는 서울대에서 사실 이 징계를 했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신중하다 하더라도. 네네. 그래서 이걸 보면, 야, 정말 어떤, 우리가 대마불사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거학이 오히려 죽지 않는 이런 네. 전통을 서울대가 남겨놓지 않은가. 그 누구의 그 명은 뭐, 우리가 고래심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조국 같은 거학, 뭐 네. 어떤 권력의 어떤 총애를 받는 사람은 고래심줄 같은 그런 이제 그걸 누리고, 네. 일반 서민은 거미줄 같고, 뭐, 고래심줄과 거미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오세정 당시 서울대 총장이 늦춘 거다부터 해서 별별 그 서울대를 향한 비판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본인들도 여러 가지 속칭 우리가 조국 교수가 갖고 네. 있는 정치적인 여러 가지 네. 배경이라든지 대중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을 보고 서울대 행정을 담당하는 분들이 굉장히 기회주의적으로 네. 행동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조국은 바로 오늘 이제 서울대 징계위에서 이렇게 파면 결정 내니까 법적 대응하겠다, 항소하겠다, 이럽니다. 네. 목적이 뭘까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가는 수순이 파면이 되면 네. 파면 취소 소송을 하는데 그 전 단계로 이제 교원 소청 심사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우선 교원 소청 심사를 이제 청하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수 개인 그리고 학교는 거대한 조직이니까 좀 억울함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소청 심사 가면 또 교수들의 편을 많이 들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네. 이거는 이제 그런 사안은 전혀 아닌 것이죠. 이미 여러 가지 사실관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가 되었고 무엇보다 이제 1심 조국 교수에 대해서 1심 유죄 판결이 선고됐고 이제 2심이 네.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 보면 소청 심사에도 거치고 그다음에 소송 본안 소송으로 가서 파면 취소 소송도 가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끌겠다고 하겠지만 아마도 형사 재판이 먼저 유죄로 확정될 가능성이 더 많지 않겠나.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이 사건은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 끌기라든지 그거 가지고 본인의 어떤 명분을 얻는다든지 그런 목적은 전혀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좀 봅니다. 목적 달성은 어려울 것이다. 네네. 네. 근데 일단 조국이 요즘 보면은 총선 나올 것 같아요. 내년 총선. 그죠? 네네. 근데 이게 정교모가 네. 이 조국 사태를 계기로 만들어졌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렇죠.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입시 부정 아닙니까? 그래서 네네. 공정하게 치러져야 될 입시 부정에 그것도
어쨌든 지금 정경심 그 부인 정경심도 대학교 교수로 있었고 네. 조국 본인도 판결문에 하면 단독으로 또는 같이 공동으로 입시의 어떤 공정성 이런 것들을 훼손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대학에 있는 교수들이 이제 분노를 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교모는 조국이 보여준 그동안의 어떤 우리 진보 좌 소위 진보를 얘기하는 네. 일부 좌파의 어떤 위선 거기다가 탐욕스러운 아주 잡범 수준 아니었습니까? 네. 밝혀진 대로 보면 뭐 그냥 그 동양대에서는 뭐 그 산단 그런 것도 몇백만 원도 이제 먹고 장학금도 네. 뭐 결제하고 하여튼 뭐 눈에 보이는 거는 불가사리처럼 다 먹어치우는 네. 탐욕과 위선과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교수들이 이제 정교모로 이제 나오는 거 사회에 나오게 된 거죠. 어떻게 네. 보면 조국 교수가 정교모의 뭐 파운딩 파더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이게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당시에도 그렇고 내년 총선도 나온다면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또 이거 조국 놓고 나라 절단 나는 거 아니냐, 사회가 절단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참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네. 잊기를 잘하거든요. 네. 그래서 2019년 그 조국에 대해서 조국의 위선 이런 것도 나왔을 때 굉장히 분노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만 3, 4년 이렇게 5년 뭐 이렇게 지나다 보면 네. 그게 이제 잊을 수가 있는데 조국이 나옴으로 해서 다시 우리가 2019년에 그런 어떻게 보면 네. 공정과 상식, 정의에 대한 갈망, 네. 이 사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그 국민들 의견이 모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저는 이렇게 나오면 참 고맙다. 그리고 결자 해지하는 측면에서 본인이 나와서 본인이 다시 또 이렇게 위선 좌파들의 어떤 그 모습 진면목을 보여주고 이렇게 이제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령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저게 민주당이다. 저게 이제 한국의 그 좌파다라고 딱 네. 어떻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표준화된 게 딱 조국이다.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또 그런 게 또 선진적인 되겠네요. 뭐. 네. 네, 지금 근데 이제 어쨌든 조국도 교수직 놓고 지금 계속 지키겠다고 하지만 조국 딸인 조민도 예. 지금 이 입시 비리에도 의사면허를 지키려고 막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걸 보면 선관위가 저는 요즘 너무 많이 떠오르는 거예요. 선관위요? 그렇죠. 그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네. 지금 거기도 자기 부모가 자기 아버지가 자기 자식 그렇게 채용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선관위 문제 혹시 어떻게 보세요? 아니 선관위 말씀하시기 전에 조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네. 저는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게 지금 검찰이 왜 조민을 기소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조민은 그렇죠. 그 부모인 정경심과 조국이 만들어진 걸 가지고 단순히 이렇게 자기가 무슨 입시 부정에 어떤 부모가 한 것 때문에 자기가 오물이 튄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네. 본인이 그 허위 경력을 직접 자기 속에서 자기가 쓰고 네. 또 허위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거기다 붙이고 또 면접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정경심 판결문에 보면 조민 자신이 그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뭐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네. 수사가 다 돼 있고 그랬는데 지금 8월 달에 공소시효가 만료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검찰이 눈치 보는 거 저는 굉장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조민 본인이 성인이 자신의 범죄를 갖다가 자신 책임을 져야지 네. 범죄도 무슨 정경심 부모 조국이 대신 져줍니까? 왜 검찰이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선관위는 아까 네.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예. 이게 지금 선관위도 지금 채용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비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바로 자기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그렇게 채용시킨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태학 위원장부터 자리 지키고 있고 또 계속해서 어떤 자체 개선이나 이런 것도 외부 힘에 의해서 분위기 보고 그냥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보이고 대단히 불공정해 보이잖아요. 가장 공정해야 될 곳이. 이미 사실 어떻게 보면 선관위 자체가 전문성, 중립성이 필요 없는 기관이라고 하는 것 스스로 이제 포기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전문성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아무나 그냥 아는 사람 채용해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큰 능력도 없이 들어가면 철밥통이 보장되는 그런 직장이라는 것이고 네. 어떤 우리가 정치적인 독립성 이런 것들은 전문성과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겁니다. 네. 전문성이 없으면 인간성이라도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인간성, 윤리성도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저 중앙선관위 저런 것들은 사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 지도층들의 어떤 도덕 불감증이 아주 한계에 다다랐다. 아주 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지금 어제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체포동의안 부결한 거 보셨죠? 네네.
어떻게 보셨어요? 참, 한시영 이 과거에 그래도 민주당에서는 그래도 도의 정치, 네. 염치, 이런 걸 좀 입에는 담고는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완전 쾌거의 의식만 가득해요. 제가 지난번에 네. 한번 보니까 김남국 그 사태 때, 네. 그때 이제 민주당 쇄신총회를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지난 5월 달에, 5월 중순인가? 그때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성 2개 쓰는 사람 있죠? 무슨 양이원영인가? 네, 성이 네, 2개 네. 그런 원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진보라고 꼭 도덕성을 내세울 필요가 있느냐? 우리 당은 너무 도덕주의가 강하다. 이게 말이라고 하는 겁니까? 이게 이번에 체포동의안 부결은 사실 민주당이 딱 거기에 맞는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고, 네. 양이원영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민주당을 대표하는 것이고, 김남국이 민주당의 수준이고, 이제 조국이 이제 네. 앞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 조국이 이제 그런 수준이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지금 당 대표 자신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또 수사받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야당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저런 당을 왜 네. 헌법에서 저희가 복수정당제를 채택한다 그래서 정당 보조금을 주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교수님 이게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게 왜 만들어진 거예요? 이러라고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불체포 특권은 과거에 어떤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사실은 권력을 가지고 어떤 입법부의 구성원들을 이제 겁박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닌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이고, 네네. 그리고 우리가 혼동하는 것이 체포된다고 하는 말이 구속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체포된다고 하는 말은 그냥 가서 수사기관에 강제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가게 되면 네. 영장실질심사라고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판사 앞에 가서 이제 자기가 소명을 하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보듯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많이 또 제대로 소명하면 나오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불체포 특권이라는 건 뭐냐? 난 판사 앞에 가서 그런 말 하기도 싫다. 난 판사 앞에도 갈 기회도 나는 그런 것도 나는 원하지 않는다. 네. 완전히 법 위에 있는 특권 의식에 속된 말로 아주 쩔은 그런 네. 집단이 된 거죠. 네. 불체포 특권이야말로 국회의원의 특권,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불체포 특권 없애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연하죠. 이거는 아주 구시대적인 것이고, 우리 헌법에 보면 네. 특권 계급의 창설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제 헌법에 그래 돼 있는데, 네. 세상에 어떤 나라가 우린 지금부터 특권 계급을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특권 계급을 만들겠습니까? 네. 특권 계급은 그냥 이렇게 암묵적으로 관행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근데 지금 국회의원들이, 지금 야당 의원들이 사실은 이런 불체포 특권 이런 데 안주해가지고 사실은 이 특권 계급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네. 아니,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은 가결시켜놓고선 지금 이재명 이후에 민주당 의원들은 다 지금 부결시켜버리는 거니까. 네. 이 불체포 특권이야말로 진짜 없애야 되겠다라는. 아니, 그리고 또, 네. 이게 불체포 특권, 이거 가지고 자기들 의석 앞세워가지고, 이게 부결됐다고 하니까 그게 마치 면죄부를 준 것처럼 검찰의 수사가 어떻고 그렇게 하는 그쵸. 피의자들 얘기를 보면, 네. 참,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한심하다를 넘어서 이런 정당이 과연 있어야 되는 것인가. 네. 정말 회의가 드는 거죠.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용어부터를 분명하게 짚어주셨네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국회의원들을 바로 잡아 가두는 이런 게 아니라 네. 법원에서 판사 앞에 갈 수 있게 그냥 하는 딱 그거까지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본인은 판사 앞에도 가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죠. 네. 야, 이 세상에 이런 정말 특권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교수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